옛날 옛적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는 고흥이라는 지역의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물고기와 해초로 가득하여 사람들은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욕심 많고 게으른 반면 동생은 성실하고 마음씨가 고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시고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형은 항상 동생의 노력을 무시하고 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전부 챙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하늘이 높고 바다가 잔잔한 날 혼자서 낚싯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파도는 젠틀했으며 그는 그날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참을 낚시하던 중 우연히 금빛으로 반짝이는 물고기가 동생의 바구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닌 영왕의 심부름을 하는 금물고기였습니다. 금물고기는 깜짝 놀라 말을 시작했습니다. 부디 나를 바다로 다시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큰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동생은 금물고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그의 마음씨는 무엇보다도 선했기에 주저하지 않고 금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풀어주었습니다. 금물고기는 기뻐하며 꼬리를 힘차게 흔들어 하늘 높이 솟아오르다가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바다 속 깊은 곳에 있는 화려한 궁전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궁전은 용왕의 궁전이었으며 금물고기가 안내하였습니다. 용왕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금물고기를 구해준 선행은 고흥바다의 모든 생명에게 큰 은혜다. 나는 너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겠다. 첫 번째는 내 마을이 항상 풍요로울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바다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안전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필요한 때에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도와줄 것이다. 동생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생의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작은 마을은 큰 축제와 잔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동생은 마을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형 또한 마음을 고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동생은 마을이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용왕과의 인연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고흥 바다를 지키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형제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지혜와 용기를 배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흥 바다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으며 누구나 그곳에서 평화와 안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고성 지역에는 신비한 숲으로 불리는 깊고 고요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어 그 존재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성 마을의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 숲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한 번은 어린 소녀 수민이가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신비한 숲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궁금해졌다. 수민이의 할머니는 젊었을 때 숲 주변에서 잃어버린 길을 찾는 동안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할머니는 큰 나무의 뿌리에서 반짝이는 작은 여우를 보았고 그 여우는 수민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숲이 가진 여러 비밀을 속삭였다고 말했다. 수민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신비한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아침 수민이는 모험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챙긴 후 숲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우거진 나무와 덩굴들 때문에 길을 찾기 어려웠지만 할머니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던 중 수민이는 진짜로 작은 여우를 보았다. 여우는 금빛 털을 반짝이며 수민이에게 다가왔다. 놀랍게도 여우는 수민이에게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여우가 물었다. 수민이는 용기를 내어 여우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여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숲에는 많은 비밀이 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이 안에 살며 자연의 질서를 지키고 있지. 하지만 너에게 이 숲의 진정한 비밀을 알려주기 전에 우선 실천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다. 여우는 수민이에게 한 가지 임무를 맡겼다. 그것은 숲을 오염시키는 버려진 물건들을 찾아 모으고 숲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다. 수민이는 여우의 임무를 받아들였고 숲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수민이는 다양한 숲의 생물들을 만났고
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수민이는 숲을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여우는 다시 나타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진정한 숲의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여우는 수민이를 숲의 깊은 곳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여러 가지 색의 빛이 공기 중을 춤추듯 감돌았고 신비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우는 이곳이 소원의 숲이라며 진정한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곳에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수민이는 소망이 담긴 마음으로 숲의 감사를 전하고 인간 세상에서도 자연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로 수민이는 마을로 돌아가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고성 사람들은 숲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며 자연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커졌다. 사람들은 신비한 숲을 소중히 여겼고 그곳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수민이가 겪은 신비로운 이야기는 오랜 세월에 걸쳐 고성의 아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그들에게 숲의 중요성과 자연의 깊이를 가르치는 동화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는 사람들이 신비의 호수라고 부르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무도 그 물의 깊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호수에 대한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에는 한 마법의 거북이가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거북이는 수천 년의 세월을 살아온 존재로 호수의 주인입니다. 그 거북이는 말을 할 수 있으며 종종 물속에서 빛나는 금빛 비늘을 반짝이며 나타나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창원 마을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호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의 가뭄이 찾아와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농작물이 말라 죽고 가축들이 물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소년 민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러분, 신비의 호수로 가서 거북이에게 도움을 요청해 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민우의 결심을 보고 함께 호수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민우와 몇몇 어른들은 여러 날에 걸쳐 거친 산길을 뚫고 마침내 호수에 도착하였습니다. 호수는 고요하고 차분했으며 마치 세상의 다른 모든 문제를 잊게 하는 듯한 고요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호수 가장자리에서 외쳤습니다. 신성한 거북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 가뭄을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호수 표면에 물파문이 일더니 멋진 금빛 비늘을 가진 큰 거북이가 떠올랐습니다. 거북이는 깊고 현명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지만 너희는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보이시오. 민우와 마을 사람들은 거북이의 말을 이해하고 마을로 돌아와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조금씩 물을 아끼고 남은 물을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조율했습니다. 또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더 깊은 우물을 파고 식물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 미생물들이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며칠이 지나자 한밤중 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기뻐했고 농작물과 가축들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민우와 마을 사람들은 다시 신비의 호수로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날부터 호수는 다시 완전히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마음과 자연과의 조화가 이룩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창원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협력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전하는 귀한 교훈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광양은 대나무로 유명한 지역으로 이곳에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다. 그곳은 외부인들에겐 쉽게 그 안을 드러내지 않는 마치 스스로 생명력을 가진 숲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나무들은 하얀 달빛을 받아 빛나는 푸른 잎사귀들로 장관을 이루었다. 오래전 광양의 대나무 숲에는 강한 용왕의 보호 아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용왕은 바다를 다스리는 힘의 존재로 때때로 이 대나무 숲에 나타나 자신의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한다. 그 보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와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용왕은 오직 진정한 용기와 정의를 갖춘 자만이 이를 찾을 자격이 있다고 경고했다. 광양 마을의 한 젊은 청년 이수는 어릴 적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는 마음속 깊이 용왕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언젠가 그것을 찾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대나무 숲을 탐험하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도 능숙해졌다. 대나무 숲의 변화는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점점 숲은 이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이수는 대나무 숲을 탐험하던 중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대나무 숲 깊숙한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빛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용왕의 보물이 있는 장소임을 느꼈고 그 빛을 따라 조심히 발걸음을 옮겼다. 숲의 깊은 곳에 다다르자 그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다. 대나무들이 환상적으로 얽혀서 생성한 천연의 아치 아래 아름답고 거대한 폭포가 있는 것이었다. 폭포 뒤에는 은밀한 동굴이 숨겨져 있었고 그곳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분명했다. 이수는 용기를 내어 폭포를 건너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앞에는 꿈만 같던 광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진주와 보석들이 그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중간에는 희고 부드러운 빛을 발하는 거대한 진주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용왕의 보물이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대신 마을과 그 미래를 생각해야 할 것임을 깨달았다. 보물을 들고 나가는 대신 그가 한 일은 폭포 앞으로 돌아와 잠시 앉아 깊은 숨을 몰아쉬며 모든 것을 되돌아보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물속에서 번쩍하는 빛이 나타났고 거기엔 웅장한 모습의 용왕이 서 있었다. 용왕은 그의 마음속 변화를 읽고 있었던 것이다. 용왕은 이수에게 진정한 용기의 표본을 보여주었다며 그를 칭송했고 보물 대신 마을을 위한 깨끗한 물과 늘어난 수확 그리고 행복을 선물로 내놓았다. 그날 이후 광양은 크게 번창했고 이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용왕의 보물보다도 더 값진 선물을 얻었음을 알았고 용왕에 대한 감사함을 늘 잊지 않게 되었다. 이 전설은 이렇게 광양에서 계속해서 전해지며 대나무 숲의 위대함과 그 속에 숨겨진 신비를 기리게 되었다.